혹시 고객님이 직접 주문하신 거 맞으세요? 그 한마디에 나는 계산대 앞에서 손이 굳었습니다. 내 손에 있던 영수증이 바닥에 떨어졌고 종이가 바람에 살짝 밀리며 발끝에 걸렸어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주문 오늘만 세 번째예요. 같은 카드로요. 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제가요?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내 이름, 내 휴대폰 번호, 그리고 배달 주소. 주소가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모르는 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나는 56.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콩나물 다듬고 두부 부치고 멸치볶음 볶고 나이 든 손으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그래도 가게 문 열면 마음이 붙잡히는 그런 삶이었죠. 남편은 60. 원래는 버스 기사였는데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아프다며 쉬고 있었어요. 남편이 쉰 목소리로 늘 말했거든요. 여보, 내가 요즘 머리 복잡해. 돈 얘긴 나한테 맡겨. 당신은 가게만 신경 써. 처음엔 그 말이 고마웠어요. 나도 가게 일로 지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택배였어요. 어느 날 가게로 택배가 왔는데 박스가 2개나 되는 거예요. 열어보니 고급 운동화, 남자 점퍼, 그리고 시계. 나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이거 뭐야? 당신 샀어? 남편은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중고로 싸게 샀어. 나중에 팔면 돈 돼. 당신이 언제 이런 걸 해? 요즘 다들 그래. 당근 같은 데서. 그 말이 이상하긴 했지만 나는 그때 그걸 의심하지 못했어요. 그게 시작이었는데도요. 두 번째는 가게 단골 손님이 던진 말이었어요. 단골 아주머니가 반찬을 고르다가 툭 묻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배달도 하세요? 밤에도 오던데? 나는 멈칫했어요. 제가요? 저는 배달 안 해요. 가게 마감하면 집에 가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 사장님 가게 이름 걸고 야식이 뜨던데? 그 순간 내 속이 서늘해졌어요. 내 반찬 가게 이름을 누가 갖다 쓰고 있는 느낌. 하지만 나는 또 넘겼습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설마 하니까. 그런데 그날 카페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내 등을 확 밀어버렸어요. 같은 카드로 오늘 세 번째 주문. 나는 영수증을 주워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 카드 끝자리 뭐죠? 직원이 말했어요. 4821이요. 내 카드 끝자리. 맞았어요. 나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보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알림이 조용했어요. 분명 뭔가 빠져나갔을 텐데. 그때 머릿속에 남편 말이 스쳤습니다. 여보, 알림 뜨면 당신 스트레스 받잖아. 내가 정리해 둘게. 아, 그때 내가 휴대폰을 줬었죠. 남편이 내 폰으로 이것저것 눌렀고 나는 대충 응했어요. 나는 카페에서 나와 길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결제한 게 아닌데 카드 결제가 이상해요. 상담원은 차분하게 묻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최근 결제 건이 꽤 많습니다. 오늘만도 여러 건이고요. 어디서요? 배달앱 결제, 편의점, 노래방 또 숙박업소도 있습니다. 숙박업소. 나는 가게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가는 사람인데 목구멍이 막혔어요. 하지만 울면 손해보는 느낌이라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물었습니다. 이거 저는 한 적 없어요.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상담원이 말했어요. 결제는 휴대폰 본인 인증이 같이 들어간 건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리를 쿵 때렸어요. 본인 인증. 그날 밤 나는 남편이 잠든 뒤에 조용히 남편 휴대폰을 봤습니다. 원래는 안 봐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내 삶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문자함을 열자 낯선 이름이 계속 보였습니다. 형님, 오늘은 현금으로 받는 게 깔끔해요. 형님, 다음은 한도 더 뽑아야죠. 형님, 부인 명의로 하면 더 나옵니다. 부인 명의. 그 단어가 눈에 꽂히는데 속이 뒤집어졌어요. 나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남편이 눈을 비비며 짜증을 냈어요. 뭔데, 새벽에. 나는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문자. 부인 명의로 하면 더 나온다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딱 2초. 그 2초가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그거 장난이지. 친구가. 장난이 왜 명의가 나와? 남편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보, 시끄럽게 하지 마. 애들 께. 우리 애들 이미 다 컸어요. 대학 다니고 군대 갔다 왔고 집에도 잘 안 와요. 그런데 남편은 늘 애들 께라는 말을 방패로 썼죠. 내 입을 막는 말. 나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랑 지금 밖에서 얘기하자.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결국 말했어요. 내가 좀 잘못했어. 뭘?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나 주식하다가. 나는 확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또 그 소리야? 당신 나한테 주식 안 한다며. 남편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처음엔 조금이었어. 진짜 조금. 근데 한번 물리니까 복구한다고. 얼마야?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나는 다짐하듯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얼마냐고. 남편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7억. 내 귀가 순간 먹먹해졌어요. 뭐? 7억 빚이야. 내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으려 하자 남편이 급히 말했어요. 근데 나 곧 해결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방법이 있대. 딱 한 번만 하면. 그 사람들 누구야? 남편이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주식 도와준다는 팀.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어요. 주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우리가 아니라 판에 올라가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 다음 날 나는 가게 문을 닫고 동네 지인인 미영 언니를 만났습니다. 미영 언니는 오랫동안 동네에서 부동산 일을 봐준 사람이었어요. 말이 빠르고 현실적인 언니. 내 얘기를 듣더니 언니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너 지금 당장 내 이름으로 뭐가 되어 있는지 싹 확인해.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용 조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숨이 끊길 뻔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카드가 하나 더. 그리고 소액 대출이 여러 개. 그리고 내가 모르는 휴대폰이 한 대 더 개통되어 있었어요. 나는 미영 언니를 붙잡고 말했어요. 언니,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울 시간 없어. 증거 모아. 문자, 통화, 배달 주소 다 캡처해. 그리고 남편이랑 따로 움직여. 같이 있으면 더 말려. 그날 오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가게 어디야? 목소리가 지나치게 부드러웠어요. 가게. 오늘은 일찍 닫아. 중요한 사람 만나야 해. 누구? 남편이 웃는 소리로 말했어요.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너도 같이 와야 된대. 본인 확인만 하면 된대. 본인 확인. 그 말이 또 나왔어요. 보험에서, 대출에서, 결제에서 늘 본인 확인만이면 된다고 했죠.
미영 언니가 내 손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절대 혼자 가지 마. 사람 많은 데서 만나. 그리고 내가 입으로 뭘 약속하지도 마. 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좋아. 그럼 시장 앞 식당에서 보자. 사람 많으니까. 남편은 안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금방 갈게. 전화를 끊자 내 심장이 귀까지 뛰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건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무서웠던 거죠. 식당에 먼저가 앉았는데 남편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뒤로 낯선 남자 하나가 따라 들어왔어요. 정장도 아닌데 너무 깔끔하고 눈빛이 차가운 사람. 남편이 소개했어요. 여보, 이분이 우리 도와주는 분이야. 남자가 내 손부터 보더니 웃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많으시죠? 근데 걱정은 잠깐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이 한 장만 정리하면 돼요.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종이요?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빚 정리하는 종이요. 나는 손을 주먹 쥐고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뭘 했는지부터 말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척 하더니 오히려 남편을 탓하듯 말했습니다. 형님이 솔직히 말했어야죠. 사모님이 이렇게 놀라시잖아요. 그리고 내게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지금 남편분이 빚 7억이에요. 이대로 가면 둘 다 끝이에요. 남편분은 밖으로 나앉을 수도 있어요. 노숙자 됩니다. 노숙자. 그 말이 내 귀를 때렸어요. 사람을 겁주는 단어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꺼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건데요? 남자가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모님 명의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미 사모님 이름으로 몇 개는 진행돼 있고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미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남편이 다 해놨어요. 사모님이 모르실 뿐. 그 말이 너무 뻔뻔해서 손이 떨렸어요. 나는 식당 테이블 아래에서 휴대폰 녹음을 켰습니다. 남편은 내 눈을 못 봤어요. 남편은 지금 미안함이 아니라 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남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요, 가게를 담보로.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가게라는 단어가 번쩍했어요. 내가 새벽부터 서서 지켜온 그 공간. 나는 한 글자씩 눌러 말했습니다. 가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 가게 장사가 되잖아요. 장사 잘 되는 곳은 돈이 돼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와주러 온 게 아니었어요. 뜯으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때 식당 밖에서 누군가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 둘. 유리문 너머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남편이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우리 기다리는 거야. 내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뭘 기다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인. 그 순간 내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나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사인 안 하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웃음이었어요. 사모님 안 하면 소문나죠. 가게에도 주변에도. 아, 그리고 남편분은 진짜 길바닥이에요. 그때 식당 주인이 우리 쪽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남자가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키웠거든요. 사람들 귀에 들리게. 나는 숨을 고르고 일부러 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말 협박이에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협박 아니죠. 현실 안내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미영 언니 말이 떠올랐습니다. 증거. 나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내가 여기서 사인하면 정말 끝나?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끝나야 해 나 무서워.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사모님, 남편분은 지금 선택지가 없어요. 사모님이 가족이면 도장 찍어줘야죠. 도장. 나는 그 말에서 멈췄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는지 남편이 알고 있었죠. 몇 달 전부터 내 서랍이 비어 있었고 인감 도장이 사라졌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모님, 폰은 두고 가셔야죠. 그 말에 온몸이 얼었습니다. 나는 웃는 척하며 말했어요. 제가 폰을 왜 두고 가요?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괜히 신고하면 더 복잡해져서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내가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막으러 왔다는 걸. 나는 천천히 앉았고 미영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남편이랑 낯선 남자 만났어. 가게 담보 얘기해. 밖에 남자 둘 더 있어. 미영 언니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나는 받지 못했어요. 대신 짧게 답만 보냈죠. 112 불러줘. 식당 이름은. 그리고 나는 일부러 남자에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입으로 시간을 벌면서 증거를 잡기 위해서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남자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진호. 어디서 일해요? 일이라기보다 컨설팅이죠. 나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 빚 7억을 왜 내 가게 담보로 해결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현실적으로요. 남편분은 신용이 바닥이에요. 사모님은 장사도 하고 가게도 있고 카드도 잘 쓰고. 그러니 사모님이 해야죠.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어요. 너를 뜯는 게 제일 쉽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근데 나 진짜 길바닥 싫어. 그 손이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이 오히려 더 서늘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서운 건 알겠어. 근데 나도 무서워. 내 가게, 내 삶, 내 이름 다 빼앗길까봐. 남편이 흐느꼈어요. 진호가 웃으며 종이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사모님. 여기 사인만.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고 바로 그때부터 상황이 미친 듯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경찰 2분이 들어왔어요. 조용한데 공기가 딱 굳는 느낌. 신고 들어왔습니다. 누구 신고하셨습니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손을 들어 말했어요. 제가요. 진호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 한 모금 마시며 웃었어요.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저희는 가족 문제 상담 중입니다. 경찰이 내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녹음 중인 휴대폰을 살짝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저 남자가 제게 사인을 요구했고요. 사인 안 하면 소문 낸다고 했습니다. 남편 빚이 7억이라고 하면서 제 가게를 담보로 잡자고 했어요. 경찰 한 분이 진호 쪽을 보며 말했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진호가 잠깐 멈칫하더니 지갑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 지갑에서 나온 건 신분증이 아니라 명함 비슷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여기요. 저는 자영업자들 도와주는. 경찰이 딱 잘랐어요. 신분증부터요. 진호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가 이 사람이 본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증거 같았어요. 그때 식당 밖 유리문 너머에 서 있던 모자 쓴 남자 둘이 움직였습니다. 문 쪽으로 오려는 것처럼. 경찰 한 분이 문 쪽을 보며 손을 들어 제지했고 식당 주인이 소리쳤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 왔잖아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진호가 나를 봤어요. 정확히는 내 눈이 아니라 내 손. 내가 잡고 있는 휴대폰.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녹음하고 계시죠?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경찰이 내게 물었습니다. 녹음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파일을 보여드렸어요. 경찰은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동행해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진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저는 도와주려고.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경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의 목소리가 깨졌어요. 경찰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차분히 말씀하세요. 남편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잃었습니다. 7억. 식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세상에라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울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집에 말 못했어요. 그래서 카드도 휴대폰도 아내 걸로.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그래서 내 폰을 가져간 거야? 그래서 내 카드로 밤마다 주문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는 번호로 폰 하나 더 만든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진호가 입을 열었어요. 형님, 지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딱 그 말이 이 관계가 도움이 아니라 관리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경찰이 진호에게 다시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사인을 요구했습니까? 진호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내리깔고 말했습니다. 저는 돈 빌려준 사람들의 요구를 전달하러 온 겁니다.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걸. 끝. 그 단어가 나를 더 화나게 했어요. 끝이요? 내 삶을 팔아서 끝내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내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절대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남편분과 계좌, 카드, 휴대폰 인증부터 분리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리가 하였습니다. 집도 아니고 보험도 아니고 내 경우엔 가게였어요. 그 사람들은 내 가게에 눈이 박혀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진호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밀었습니다. 여보, 이것만. 나는 봉투를 열어봤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게 임대 계약 관련 서류, 보증금에 손 떼는 내용, 그리고 위임장.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였어요. 당신 가게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 나는 종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걸 누가 줬어?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진호가. 이거만 하면 빚이 정리된다고. 나 노숙자 되기 싫어서. 노숙자. 남편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나는 알았어요. 남편은 이미 겁에 잡혀 있었고 그 겁을 누군가가 매일 먹이듯 키웠다는 걸. 경찰이 서류를 보더니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사자 강요 정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작성하거나 강요하면 문제됩니다. 남편은 그제야 얼굴이 무너졌어요. 자기 인생이 무너진 얼굴이 아니라 판이 망했다는 얼굴.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게에서 잠깐 불을 켜고 미영 언니와 함께 시장 근처 작은 모텔에 들어갔어요. 아이들은 큰애 집으로 보내고요. 미영 언니가 내게 말했어요. 너 오늘 집에 가면 위험해. 사람들이 주소 알고 오면, 문 두드리면, 너 혼자 흔들리면 끝이야. 그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왔어요. 사모님, 경찰 부르면 더 커집니다. 가게 손님들 귀에 들어가면 장사 끝나요. 형님 살리고 싶으면 내일 오전에 만나야죠.
미영 언니가 내 폰을 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맞지? 협박이야. 나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차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무서워서 움직이는 걸 원한다. 그래서 나는 반대로 했어요. 무서워도 움직이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경찰서에 가서 추가 진술을 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배달 주소, 문자, 통화 목록, 녹음 파일 싹 다 제출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비슷한 피해가 많습니다. 도와준다며 접근해서 가족 휴대폰, 카드부터 건드리고 결국은 가게나 집 보증금 쪽으로 갑니다. 나는 그제야 퍼즐이 맞았어요. 왜 하필 내 가게 이름으로 야식이 뜨는지, 왜 하필 내 카드로 생활결제를 잔뜩 만들어둔 건지, 사람이 무뎌지게, 정신이 흐려지게, 그냥 생활비 쓴 거겠지 하고 넘어가게 만들려고.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가게 앞에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모자 눌러쓰고 손에 담배. 가게 문을 열려는데 그중 하나가 내 앞을 막았습니다. 사장님, 이야기 좀 하시죠. 나는 뒤로 한 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진호 아시죠? 그쪽에서 사모님이 고집이 세다고 하던데. 내 속이 싸늘해졌어요. 나 경찰에 다 말했어요.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경찰? 경찰이 매일 사장님 옆에 붙어 있어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목이 말랐어요. 가게는 내가 혼자 여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그 순간 옆 가게 과일집 사장님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뭐야?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시장 상인 몇 명이 같이 나왔어요. 시장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면 금방 알아챕니다. 남자 둘은 한 번 눈빛을 주고받더니 아무렇지 않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 남기고 사라졌어요. 나는 문을 잠그고 과일집 사장님에게 고개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사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은 무슨. 이런 건 같이 막는 거야. 그 말에 나는 진짜 울 뻔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반전은 그 다음 날 왔습니다. 남편이 경찰서에서 내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사실. 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뭐? 남편이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나 주식만 한 게 아니야. 내 손이 굳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목을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나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가게 매출 일부를 현금으로 뺏어줬어.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바쁘니까. 내가 가게 마감한다며. 현금 조금씩. 그제야 알았어요. 왜 남편이 가게는 내가 정리할게라고 했는지. 왜 남편이 내 대신 장부를 보겠다고 했는지. 왜 남편이 현금 손님이 많은 날을 유난히 좋아했는지. 남편은 빚을 숨긴 게 아니었어요.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는 가족이 아니라 내 뒤통수였어. 남편이 울었습니다. 나 무서웠어. 길바닥에 놔앉는 거. 나는 흔들리지 않게 말했어요. 당신이 무서워서 한 선택이 결국 나랑 가게를 길바닥으로 밀 뻔한 거야.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돈을 완전히 분리. 내 명의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내 가게는 내가 지킨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가게에 작은 규칙을 만들었어요. 카드, 휴대폰, 인증은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기. 본인 확인만 하면 돼요라는 말은 100번 의심하기. 서류는 집이 아니라 내가 정한 곳에 보관하기.
누가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면 같이 확인하자고 말하기. 며칠 후 시장 사람들 사이로 소문이 났어요. 반찬가게 사장님이 큰일 겪었다더라. 근데 혼자 안 무너지고 경찰에 신고했다더라. 나는 그 소문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이 쉬어졌어요. 남편은 결국 조사를 받게 됐고 그 팀이라는 사람들도 다른 피해들과 함께 묶여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다시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나 감옥 가면.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벌 받을 걸 내가 막아주면 그 벌이 애들한테 가. 긴 싸움이었지만 지금 나는 다시 가게 문을 열고 콩나물을 다듬고 두부를 굽고 손님에게 말합니다. 반찬은 손맛도 중요하지만요. 돈은 내가 직접 봐야 마음이 편해요. 듣는 분들께도 딱 한마디만 할게요. 카드 비밀번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 빠져나가면 내 가게도 내 집도 내 인생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셨다면 제발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본인 확인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제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진하고 더 현실적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안 눌러주시면 다음 편에서 더 큰 반전으로 찾아가서 마음을 더 콕 찌를지도 몰라요.